박세영 코치입니다. 여러분, 삼성 합격하신 분들 먼저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2022년 상반기에 합격이라는 결과로 연결되길 바라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계열사들이 채용이 곧 진행이 되죠. 채용이 진행된 곳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삼성 면접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서 머리도 식힐 겸 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면접의 특징과 자기소개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면접 준비 방법 등을 짧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 면접 특징. 자, 계열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의 면접 안내문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직무 역량 면접 30분, 직무 임원 면접 30분, 창의성 면접 30분이고 직무 역량 면접은 사전 워크 샘플 없이 면접 시간에 풀이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또 창의성 면접은 30분간 사전 문제 풀이로 진행이 된다. 나와 있고 석사분들은 또 이제 직무 역량 면접이 전공 소개서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과 면접 방식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화상이라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다음에 텔레비전 이렇게 모니터가 있을 겁니다. 그 모니터를 통해서 보실 가능성이 커요. 자, 이 한 장에 삼성 면접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 면접 유형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직무 역량, 임원, 창의성 면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무 역량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사업부가 좀 바뀌었죠. CIM이 DX로 바뀌었고 DS는 내려갔고 MX 이렇게 있을 텐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과거에 이제 이렇게 직무 면접 볼 때 직무별 주제가 있었고 선택부 발표를 했었고 화이트보드나 필기류를 사용해서 진행이 됐었죠. 끝나고 나면 직무와 기본 질문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상반기는 또 어떻게 진행될까? 좀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직무 역량 면접이고 과거에 전공 PT들 이런 것들을 본 것을 유추해 볼 때 아무래도 전공 역량에 대한 평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안내문에 보시면 풀이들 이런 거 현장에서 직접 시킨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8공정, 모스페이스의 원리, 식각공정, 드라이, 애칭공정 이런 것들을 공식을 쓰라고 하거나 풀이를 하라고 하거나 돌발 별수들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원 직무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냥 제 개인 추측입니다. 그리고 직무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공정, 서울대 반도체라든지 나노기술원 등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 렌유이도 좀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이런 교육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직무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태도를 준비할 때 자신감으로 기본적으로 주어야 되는데 직무 역량 면접이니만큼 아무래도 실무진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분들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직무 능력을 검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감 있는 거, 직무 역량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서 주시고 이게 전공과 이론 부분들이 공식들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DX 파트에 구매나 영마, 영업 마케팅 파트는 또 다른 개념일 거예요. 그렇죠? 전공 관련된 부분이지만 구매나 영업 마케팅에서 전공 관련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전략을 세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과거에 또 출제됐던 내용들을 그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인데요. 아무래도 서류 기반으로 면접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출된 서류,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의 서류들, 학부에 관련된 내용들, 점수들이 다 공개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원 직무와 여러분들의 전공 점수가 낮다면 왜 낮은지, 어떻게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특별히 많은 과목을 들었다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의 교육을 많이 들었는지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 등록된 작성한 여러 가지 경험 내용들 이력서의 교육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직무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직무와 임원 면접을 동시에 준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구직자들 만나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또 이제 지원 동기 입사 포부인데 삼성의 직무기술서가 있잖아요. 삼성의 채용 공고에 있던 직무기술서 거기에 어떤 롤이 있는지 여기에 잡디디를 보면 어떤 또 요구 역량이 필요한지 어떤 직무 수행인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전 쪽이냐, 이제 반도체냐, DP 쪽에 파운드리 쪽이냐 따라 이제 다르긴 하겠지만, 가전 쪽은 지금 뭐 맞춤형 냉장고들이 이제 가장 이슈라고 하면, 또 지금은 늘 그랬지만 뭐 TSMC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반도체 대란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의 직무와 관련된 이슈들도 있을 수 있을 테니 그런 것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원 면접에 예상되는 질문들을 제가 쭉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기소개에 직무 역량으로 준비하는 것부터 해서 지원서 기반 역량, 가치관들도 평가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임원분들이라고 하면 회사 인재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목표, 여러분들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할 것 같고, 직무 역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팀장급들 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겠죠. 뭐 여러분들이 괜찮다, 아니다와 같은 직무 능력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창의성 면접은 사실 비중이 많지 않은 거로 되어 있지만 모든 면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창의성 면접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쭉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은 창의성 면접이 또 어떻게 진행될까? 30분 동안 면접이 진행되고 준비 기간이 있을 테니까 아마 보통 이제 면접관 3분 정도가 이제 투입이 되실 건데, 발표할 주제 자료 확인하고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이제 면접관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겠죠. 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의 이슈가 ESG에 대한 경영, E는 어떻게 할 것인가, S는 어떻게 할 것인가, G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전자 또한 반도체에 관련된 또 이 공장을 돌리려면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 환경적인 요인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ES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탄소 중립 2050이라든지 지금 세계기후협약이라든지 IPCC 보고서 등을 보게 되면 기후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핫 이슈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린 텍소노미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이제 원전이 또 포함되기도 하였고,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중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뭐 핵 융합에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4차 산업의 주요 기술들, IBCM,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같은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떻게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메타버스나 빅데이터가 또 삼성전자라든지 모든 기업이 다 기본적으로 메타버스를 빼놓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메타버스를 이용한 어떤 광고, 메타버스를 이용한 마케팅, 메타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접점을 찾는 것, 메타버스를 이용한 모든 직무에 대한 영역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계열사의 창의성 면접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UAM이라 해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여기 통신사도 있고 인천 국제공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현대자동차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죠.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뭐 어떤 게 좋을지, 뭐 우리는 또 어떻게 여기 지원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상용화, 이제 CBDC라고 해서 국가가 이제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있죠. 카카오의 클레이튼, 그 다음에 삼성 SDS의 에스코어라고 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포함됐다고 하면 그럼 이런 것들을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상용화를 시킬 것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소비자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되게 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기라든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든지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산업 현장의 사고 현장이 되게 많다. 그러면 우리 기술도 어떻게 할 것인가? 플라스틱이 되게 많다.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사고 후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기술로 가능할까? 킥보드의 문제점, 굉장히 사고라든지 위험성이 노출되는데 이게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할까? 구독사가 문제가 있다. 등등 창의성 면접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을 건데, 거기에는 사회적인 이슈와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의 직무의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면접관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번 면접은 진실성이라면 직무 역량은 능력이고 창의성 면접은 논리력이죠. 이런 준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정리를 해봤고요.
직무 능력 중심의 자기소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KSA인데 요거는 직무의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태도와 경험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원하는 직무의 핵심이 뭐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GD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이 요구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직무의 정의, 그 정의에 해당되는 직무의 역량, 역량들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노력의 근거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로직으로 만드는 거고요. 면접관님께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짜잔하고 보고 있을 때 이 서류의 내용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일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면접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직무의 핵심 역량과 마지막 직무의 준비도, 준비의 수행 관련된 기여도, 기대점 등으로 해서 저는 이러해서 삼성의 삼성바이오의 삼성의 SDS의 전자의 제일교육에 이렇게 이런 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면 가장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샘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본다면 이런 샘플이 나올 수 있겠죠. 지원 직무가 뭐다, 공정개발이다, 공정설계다, 나는 뭐 기구개발이다, 회로 설계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구매다, 영업 마케팅이다. 직무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있을 텐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역량들, 이 기업과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필수 역량들이라는 게 기업마다 있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만들어 주시고 지식과 직무 수행 기술과 직무 수행에 관련된 경험들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압축해서 면접관들에게 어필을 해주는 이런 스피치를 만들어 주시고, 마무리, 그래서 어떻게 내가 기여할 거야, 기대해줘,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기를 좀 다뤄볼 건데, 자, 면접을 준비하는 분들. 자,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경력이 화려하고 스펙이 화려한데, 면접을 봐보면 태도나 진실성, 소통의 부분에서 결여가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는데 말은 굉장히 화려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면접관들은 아마 딜레마에 빠지겠죠. 너무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고, 없는데 부풀리는 것도 문제인 거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삼성의 면접까지 왔다는 것은 기본 실력은 된다라고 볼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승부수를 걸어야 될까요? 정말 열정적인 입사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찾아야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떨어지는 분들, 또는 못했는데 붙었다고 하는 분들은 무엇이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자, 준비는 6가지 정도로 하고 가자. 키워드에 집중하시고요. 질문이 나오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질문의 키워드에 집중해라. 자, 질문의 키워드를 주어로 대답하자. 왜 우리 삼성에 지원했습니까? 그러면 키워드가 삼성이니까 삼성을 지원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면접관의 질문의 속도와 답변의 속도, 미러링인데, 면접관이 짧게 말하면 짧게 설명하는 형태로 가고, 면접관이 말을 끊으면 끊는 대로 딱 가시고, 면접관이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친절하게 가고, 속도를 좀 더 봐가면서 면접관의 형태에 어떤 분들인지 어떤 대화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함께 보조를 맞춰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삼짓을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눈을 돌린다든지 손을 막 쓴다든지 이런 거, 제스처 막 몸짓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자. 자, 태도가 반이다. 나머지 5번째는 스마일하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열정적으로 대답하시고 예의 범절 깍듯하게 인사하시고, 면접관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 다소곳이 들으시고, 이런 것들이 태도 점수고요. 6번째는 어떤 경험을 물어볼 겁니다. 자, 박세용 씨 인턴을 하셨네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인턴에서 한 경험은 주로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2가지만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으로는 이런 식으로 경험을 주저리 설명하지 말고 스토리텔링으로 쭉 가지 말고 짧게 보고 형태로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직무 역량 부분에서 또는 창의성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 제가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이 프레파법과 스타 기법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의성 면접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주로 창의성 면접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현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하는 형태로, 설득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PREP 기법으로 써주시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어떤 기술은 우리 기업에 지금 적용 중이다. 그런데 한계성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런 질문들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 때, 그러면 이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의 지금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냉장고들이 출시된다. 앞으로 어떤 냉장고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건 PREP로 가면 되겠죠. 어떤 기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고요. 경험 면접은 스타 기법이니까 열정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우리 회사를 입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스타 기법으로 답을 해주시면 무난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면접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방법론을 설명드릴게요. 면접이 일주일 정도 남았다. 그러면 쓰고 무조건 답변을 쓰십시오. 두 번째, 외우십시오. 세 번째, 반복하십시오. 여기가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7회 20일 법칙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서도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준비를 해라. 그런다면 배우지 않아도 무의식 속에서 애드립이 가능한 시기가 올 겁니다. 이건 한 4일에서 5일 정도 면접이 남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내 언어를 만들면 되는데 2, 3일밖에 안 남았다. 또 면접이 진행 중이나 내일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러면 안 되고 부갈식으로만 대답하는 연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어떤 경험이 있는지만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소개서의 이력서에 무엇을 제출했는지를 생각해 보신 다음에 무조건 두갈식으로 말하고 설명하는 형태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면접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기간에 따라서 답변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다. 기본 질문 자기소개해 보시고 왜 삼성을 지원했나 전자공식 꼭 이용해 보시고요. 회사의 장점들 지금 어떤 사업들이 비전이 있는가 올해 뭐 매출 300조를 넘는다고 한다면 그 300조의 시장은 어디서 개척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되겠죠. 냉장고에 맞춤형 냉장고가 지금 석권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걸까? 빅데이터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 지금 파운드리 사업부를 우리가 키운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전기차 사업을 어떻게 뭐 활성화시킬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삼성이 가고자 하는 사업의 영역들, 비전들이 특징들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분이 이 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꼭 선택해서 나의 직장 선택 기준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에 대한 이슈는 물어보겠죠. 직무별 이슈, 기사 검색 네이버 같은 데 해보면 아주 많이 나오니까 보시고 전자공시 연구소 자료 되게 많잖아요. 반도체 공정 관련된 나노연구원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업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은 뉴스 검색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이따 직무들은 여러분들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지원자들 선발되는 이유라든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이력에 관련된 것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기본 질문을 해주시고 경험 질문은 역량 질문이니까 뭐 경험, 성공, 성취, 한계를 뛰어넘은 도전들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인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와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직무 면접과 직무 역량들을 많이 나올 건데 아무래도 직무가 가장 중요하죠.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직무고 모든 기업이 직무를 뽑는 거기 때문에 직무는 각 지원 분야 기업마다 직무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살펴봤는데요. 삼성 면접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인 만큼 각 계열사를 준비하는 분들 각자의 면접이 약간 다르긴 하니 전형들을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삼성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